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ETF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TDF, ETF를 퇴직연금 계좌에 많이들 매수를 하시겠죠? 혹은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워낙에 다양한 ETF로 좀 대응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여나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말 그대로 특정 날짜에 타겟해서 펀드를 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관련한 펀드도 따로 있고 이게 이제 TDF, ETF라고 해서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 형태로의 펀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퇴직연금 계좌에 ETF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TDF, ETF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 관리에 용이하다. 그 자산 관리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타겟되는 날짜, 굉장히 먼 날짜를 타겟하거든요. 나의 은퇴 날짜를 보통 고려를 하는데 그때까지 내가 굳이 펀드에 대해서 뭔가 주식 비중이나 안전자산 비중을 키웠다 줄였다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타겟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TDF, ETF를 잘 선택을 하시면 제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그 ETF 내에서도 우리가 보통 퇴직연금이 뭐 안전자산 비중이 이만큼, 위험자산은 이만큼밖에 못합니다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 위험자산 비중을 이 TDF, ETF를 조금 더 늘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키우고 싶은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운용을 또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DF 펀드, 일단 펀드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타겟 데이트 펀드, 앞서서 말씀드렸죠.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장기 투자로서 퇴직연금 계좌에 적합한 구조의 투자처로 많이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TDF, ETF 상품 출시 초기에는 사실 주식 비중이 높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안전자산 기준에 부합하기에 적격 TDF를 인정받으면 퇴직연금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게 돼서 비중을 더 싣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앞서서 제가 다양한 ETF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 2030, 2050, 장기자산 이런 식으로 다양한 ETF, TDF, ETF가 있는데 여기에서 2030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뒤에 숫자가 이 날짜에 타겟됐다라는 거고 2050은 또 이 연도에 타겟이 됐다라는 겁니다. 주식 비중의 80% 이하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 100% 담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늘리고픈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비중이 80% 이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79.9 이렇게 숫자를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은 금융당국에서 요거 계산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얼른 주식 비중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이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TDF 2050 액티브 ETF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ETF 중에서 여기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초과했는데 안전자산 30%를 에이스 ETF TDF 50으로 꽉 채울 수 있는 이유,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TDF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 내에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에이스 TDF 2050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위험자산의 편입 비중이 80%, 여기서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80%에 가깝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100% 투자 가능한 적극 TDF라서 퇴직연금 계좌 내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 비중을 연금 계좌에서 더 많이 높이고 싶어야 할 때는 이 TDF 그 중에서도 요 상품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그 이름에 숨겨진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TDF라는 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걸 말씀드렸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2030년에 은퇴를 하겠다. 2040년이죠. 2040년에 은퇴하면 좋겠다. 저도
2040년 은퇴하고 싶습니다. 2050년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오늘이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2040년까지. 그럼 여기가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여기가 위험자산이라고 봐요. 그러면 안전자산 비중이 이때는 적어요. 근데 이때 갈수록 올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요걸 이제 반대로 하죠. 여기가 위험자산이고 여기가 안전자산으로 해서 글라이드 패스라고 불러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 착륙하는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비행기 같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거 글라이드 패스처럼 이렇게 위험자산 비중이 내려간다. 뭐 잘 이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2025년에 여도우는 열심히 돈 벌어서 현금에 대한 창출 능력이 높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연봉이 올라가기는 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줄어들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이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앞서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점점점 안전자산의 비중은 높아지고 위험자산의 비중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은퇴 시점에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가? 저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현금 흐름 구조에서 귀인된 자산 배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현금 흐름 구조에서 이렇게 공식을 마련한 거다. 근로자로서 생애에 걸쳐서 받는 임금을 하나의 채권으로 보고 요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되실 거예요. 가격과 이율의 관계, 월급을 채권을 이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은퇴 시에는 퇴금이 아니고 퇴직금이라는 원금을 받는 셈이다. 요거 이해가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현금을 벌 수 있는 창출 능력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퇴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다들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금융자산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모든 자금을 주식으로 넣어놨다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잃었어. 다 이제 시장이 폭락이 나와서 모든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그래 나는 아직 앞날이 창창히 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돈을 더 벌 수 있죠.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할 수 있고 물론 안 하시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은퇴 시점이 다가왔어요. 뭐 만약에 은퇴 날짜가 뭐 60세다. 근데 내가 지금 59세예요. 근데 주식 투자했다가 시장 혹은 이제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는 날짜가 나는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금 더 창출해 낼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큰일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가 다가올수록 금융자산 안에서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TDF, ETF가 5개 자산 운용사에서 이미 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TDF, ETF가 2022년쯤에는 인기가 확 꺾였어요. 근데 그때 이유를 보면은 꺾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식이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근데 다시 한번 최근에 보니까 다양한 ETF들이 출시되고 있는 거 보면 TDF, ETF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신상 TDF, ETF를 잘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용사마다 목표 은퇴 시점을 달리해서 3-4개 TDF, ETF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뭐 2040, 2050, 2060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 같은 운용사에서 출시된 TDF 보유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은퇴 시점이 멀수록 당연히 위험자산 비중이 더 높은 거죠. 보통 TDF, ETF는 공모 TDF 대비해서 운용 보수는 낮고요. 요거는 다른 ETF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2030 은퇴 시점 기준 설정액 상위 10개 공모 펀드의 평균 총보수로 보면은 0.48%인데 ETF 같은 경우는 0.19%예요. 이 TDF에 들어가는 공모 TDF에 들어가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실물 자산이 아니고 ETF고 채권 ETF고 이렇게 다 주식 관련한 ETF 또 채권 관련한 ETF에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TDF, ETF라는 것 안에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주식을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또 ETF로 투자해요. 채권도 직접 채권 투자하는 게 아니라 ETF로 투자해요.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보수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에서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펀드의 보수가 부과된다는 점도 여러분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TDF, ETF 자체에도 보수가 있지만 그 운용을 위해서 주식 ETF, 채권 ETF 매수할 때 그 가격에도 보수가 책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TDF는 목표 은퇴 시점이 멀수록 운용 보수가 높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간접 보수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재간접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자 최근에 타이거에서는 2045년을 타겟으로 한 ETF에 주식 자산을 S&P 500에 집중하면서 주식 ETF에 간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실물 운용에서 이중 보수를 피했습니다. 물론 이게 0. 몇몇 %라고 하지만 이게 또 나름 경쟁력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도 ETF가 점점점 보수를 좀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타이거에서 만들었으니까 곧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 ETF를 보면은 상장 후에 2040년까지는 매년 1%포인트씩 S&P 500 지수의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그만큼 국내의 단기채 비중을 늘린다라는 겁니다. 보통 TDF, ETF는 미국 주식 사고 국내 채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TDF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안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은퇴를 5년 앞둔 2041년부터는 주식 비중을 1년에 5%포인트씩 팍팍팍 줄여나간다라는 그런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다양한 보수를 최대한 낮추는 사실 TDF, ETF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산 운용사가 다 비슷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라 하면 보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보수가 낮은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운용 실적이 좋은 운용사는 어디인지를 비교해 보시고 잘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은퇴, 경제적인 자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내 나이에서 이쯤 되면 은퇴하겠다 싶은 날짜를 잘 타겟하셔서 여러분들도 안전자산, 위험자산 잘 배분하셔서 여러분의 자산 잘 지키시고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